무조건 임의세대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주택법 위반이 성립되는 것처럼 읽혀질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법무법인 상지의 김종엽 변호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에서 임의세대 분양이 참 많이 일어나는 편이죠. 한 신문기사를 한번 읽어드리면 27일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해당 지역주택조합장을 상대로 여수시로부터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등 위반 혐의로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조합은 조합원 분양 후 자격 미달로 분양 취소된 조합원 44세대를 공개 모집을 통해서 일반 분양을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의 분양의 주택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신문 기사 내용만 봐서는 경찰에서는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임의세대 분양이란 무엇이냐? 주택법상 조합원 자격을 가진 사람하고 조합원 가입 계약을 체결을 해야 되는데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하고 조합원 가입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 행위, 이런 것을 임의세대 분양 계약이라고 통칭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정식적인 조합원 가입 계약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만든 용어이고요. 법률상 규정된 용어는 아닙니다. 결국에는 지역주택조합에서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법은 이제 두 가지죠. 조합원들하고 조합원 가입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다음에 다시 이제 조합원과는 공급계약서를 쓰고, 또 남은 세대, 조합원한테 분양하고 남은 자녀 세대에 대해서는 입주자 모집 공고라는 공개 절차에 따라서 일반 분양자들을 모집을 해야 됩니다. 네, 이것은 주택법 제54조와 6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자녀 세대가 3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에게 공개 모집을 통해서 분양해야 된다. 만약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주택법 제101조 제3호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네, 방금 이제 말씀드린 주택법 관련 규정에 의하면 결국에는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전체 예정 세대수에서 조합원한테 공급하고 남은 자녀주택이 3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규약이 정한 방식에 따라서 임의 분양을 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규약에서는 총회 또는 이사의 결의를 통해서 임의 분양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죠. 네, 임의세대 계약은 보통 사업계획 승인 전에 체결되는 경우가 이제 많은데요. 사업계획 승인 전에 임의세대 모집이 가능한지 여부와 관련해서 강주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조합이 적법하게 임의세대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는 대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사업계획의 전체 공급세대 중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30세대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 라고 판시하면서 사업계획 승인 전에 임의세대를 모집하는 것은 주택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의 그 문구의 내용만 봐서는 무조건 임의세대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주택법 위반이 성립되는 것처럼 읽혀질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일부 법무법인의 유튜브 내용 중에서도 그런 내용이 확인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임의세대 모집이 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사안 케이스별로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강주지방법원의 판결처럼 사업계획 승인 전에 임의세대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무조건 주택법 위반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에는 임의세대 계약이 민사적으로 유효인지 무효인지에 대한 이제 문제는 해당 내용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를 들자면 일반 분양 전환 시에 청약 당첨자의 미계약분에 대한 동호수를 미리 임의 분양 계약을 하고, 만약 청약 당첨자가 계약해서 임의 분양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계약금 전액을 환불해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그러한 임의세대 계약은 주택법 위반이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사례는 저희가 수임해서 맡은 사건 내용 중에 하나이고요. 임의세대 분양 계약은 그 내용이 되게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주택법 위반이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 가입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당사자, 조합원 입장에서도 자신이 조합원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조합원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준공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같고 무리하게 임의세대에 가입하려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내가 어떻게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임의세대 분양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꼼꼼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조합 측 입장에서는 전임집행부에서 무분별하게 임의세대 계약을 체결해서 골머리를 앓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해결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애로사항이 아마 많으실 겁니다. 이러한 부분은 저희 법무법인에게 상담 또는 이제 검토 의뢰를 해주신다면 해당 케이스를 잘 분석해서 해결책을 찾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임의세대 계약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요즘 같은 불경기에는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체결 전에 항상 더 꼼꼼히 확인하신 후에 가입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